자, 오늘의 민수, 우리 동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질문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 만약에 자신에게 있어서 김 감독님 같은 롤 모델이 있었다면 누구인가요? 저는, 저는 저는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음, 전에는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 현재는 저 자신을 그냥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식으로 살고 있어서,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음. 다음으로 예주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저는 누군가를 딱히 롤모델로 삼아 본 적은 없긴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김 감독이, 상당히, 음, 약간 되게 직설적이고 솔직한 캐릭터라서, 그러니까 일도 잘하고, 좀 솔직하고 이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러니까,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고, 읽으면서도 했었어요. 네. 다음으로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뭐,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뭐, 이렇게 운동도 잘하시고, 아이들에게 너무 잘, 친절하게 대해줬던 그런 선생님이었고, 또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던 그런 선생님이셨어가지고, 그래서 뭐,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회 목사님이 늘 이렇게 뭐야 철학적으로 고뇌하는 모습들, 그 비판적 사고들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 그 삶의 태도 뭐 이런 점에서 그런 태도를 좀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대학 때도 이제 다른 교회 이제 서울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늘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닮아야겠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롤 모델이 꼭 하나였던 건 아니고 그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주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또는 교회 관련돼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참 이렇게 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을 먹었었습니다. 물론 잘 담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어, 지금 다른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 음. 좀 이따가 정리가 되면, 다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주인공이 왜 이 금감독을 롤모델로 삼았던 거야? 어릴 때 응, 본 만화 영화가 응, 인상 깊었었기 때문이에요. 응. 결국은 이제 롤모델로 삼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롤모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흔히 롤모델 하면은 직업, 직업에서의 롤모델.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분야에서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 라는 부분에서 그 롤모델이지 않나.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동화 얘기를 들으면서 동화가 예전에 롤모델이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었다 했는데 혹시 중간에 동화 꿈이 바뀌어가지고 그 이제는 롤모델이 아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선생님 혼자 그냥 얼핏 했거든? 어때 어, 동화? 그렇진 않아?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지.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예주가 주목했던 점은 다른 거지. 예주가 주목했던 점은, 당당함이라고 예주는 게 긍정적으로 해석했어. 어때? 동화가 보기에 이 김 감독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당당하다. 라는 어떤, 그런 모습은 좀 멋지다, 닮고 싶다라는 어떤 예주의 생각에 대해서 김 감독에 대한 그 동화의 평가는 어때?
사람이 좀 많이 직설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응, 감정이 솔직해서 좋기는 해요. 응, 근데 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들으면 응, 오해를 사거나 나중에 논란거리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들기도 해요. 응. 예주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예주야? 네 주변에? 저는 근데 아, 약간, 주변에 근데 김 감독 같은 사람 있으면은 약간 민수처럼 저도 행동할 것 같기는 해요. 졸졸 따라다니고. 예주는 그렇게 김 응. 감독 같은 근데, 캐릭터가 있으면, 아,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응, 저도 막 이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약간 막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캐릭터가 매력이 있다? 음, 낭만이 있다? 음. 그래. 김 감독이 그럴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그럴 수 있는 이유 또는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야? 김 일단 돈이 감독이, 많고 성공을 했고 어, 월드 클래스. 그렇지. 김 감독이 성공한 사람이라서, 이른바 갑이라서. 갑이기 때문에 그러지. 자기가 갑이 아닌데, 이랬다가는 살아남지 못하지, 사실은. 근데, 이래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 이래야만 하는 이유. 김 감독이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자신에 대해 확신을 응, 가진 모습을 보이는 게, 응. 어, 다른 사람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지금 동화 얘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응, 이제 나 자신은 별거 아니다 이러면서 응, 그런 좀 자존감이 낮으면 응,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도 응, 뭔가 불안한 심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 그래. 그러네. 그 선생님이 그런 점에서 지금 갑자기 반성이 확 드네.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한테 당신의 자녀를 맡겨주시면 내가 확실하게 당신의 자녀를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뭐 확신을 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고 선생님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저 사기꾼이다. 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뿐,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거든. 그래서, 뭐 사람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 그 말이 안 되지. 라는 게 선생님이 가치관인데, 지금 이제 동화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야, 카리스마 있게 확신을 줘야 다른 사람들이 정말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지 않나 해서 아까 그런 점에서 보면 예주가 이런 사람 있으면 나도 민수처럼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누구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심리 안에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를 잘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 한켠에 전부는 아니고 한켠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금 그 동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쌤이 잘 이해를 한 거야 동화가 얘기하는 바를 아니면 네. 네. 뉘앙스가 다른 거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또 예주가 보기에 그래야만 하는 이유 이 작가가 이 김 감독이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 또 예주는 음, 동화가 얘기한 것 그, 외에 그렇게 음, 센 척을 해야만 음, 살아남을, 사,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음, 그런 지위에 올라서, 너무 높은 지위에 올라서, 음, 거기에서 계속 있으려면 음. 강한 척이라도 해야 한다. 그러면 예주가 보기에는 이 김 감독이 강한 척하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야? 아니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음, 강하든 강한 척으로든 음, 일단 만만해 보이면 안 되고, 그런,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풍겨야 한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최고의 자리는 강해야 한다. 예주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갑자기 꼬리를 내려? 뭘, 저 잘 모르겠어요. 아, 자, 스세님은 좀 다른 측면을 봤거든? 뭐, 지금 동화하고 예주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측면이 있었다 생각이 들고, 스세님 본 측면은, 그 뭐라 해야 되나, 전문가 정신? 그러니까,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작업에 있어서만은 프로가 됐다고, 프로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정신. 근데 이 사람은 그 타협하지 않는 정신이 작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 자기의 삶 전체를 이렇게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로지 이 사람은 그냥 뭐만 아는 거야? 애니메이션, 그 작품만 아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사람들 중에는 내가 일할 때는 달라요. 일할 때는 내가 정말 난 한치도 난 용납하지 않아요. 나는 완벽을 기해요. 하지만 내가 일상을 살 때는 좀 다르게 살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일과 삶을 이렇게 분리하는 캐릭터도 있거든. 근데 이 김 감독이라는 캐릭터는 일과 삶이 분리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선생님은 이 뭐야 주인공이 그 감독이 그렇게 하는 거를 이해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뭘 하려면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이해해 준 것 아닌가라고 쌤은 생각이 들거든. 쌤의 분석은 그래. 쌤의 분석. 자, 음, 근데 이 김 감독처럼 사는 삶을 그냥 김 감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어떤 그런 삶이라 놓고 봤을 때 나하고 평가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 직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삶, 한 인생으로서의 삶을 놓고 보면 그래도 예주 김 감독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닮고 싶어 아니면 뭐 그의 삶이 괜찮다고 생각해 아니면 뭐 다른 생각 갖고 있어? 어때 예주는? 음, 만약에 김 감독이, 그런, 뭐, 감독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이다. 응, 그리고 월급도 뭐 평균이다. 이러면, 음, 사회생활 할 때 만나면은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응. 아니 김 근데 감독처럼 저는, 월드 클래스 이일 경우에 어떻게 김 감독의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삶에 음, 대해서 어떻게 보냐고 너가 보기에는. 음, 김 감독이 되게 앞뒤 안 따지는 성격 같거든요. 응, 응, 그래서 그 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좀 인생을 시원하게 산다 할 수 있으면서도 좀 너무 뻑뻑하게 굴거나 아니면 예민하게 구는 부분들은 오히려 본인을 좀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응. 동화 보기에는. 책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응, 김 감독이 일을 해오면서 응, 실패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 이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김 감독이 그것 때문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응, 강하고 그 신념이 되게 있는 상태인데, 응, 이 있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제 너무 많으면 남들이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고집 있는 것처럼 보이고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음, 좀, 그래. 선생님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가 김 감독이 그렇게 작업하듯이 이 삶을 사니까 쉽게 말하면 괴팍하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 쉽게 말하면 친구도 없고, 뭐 가족도 없고, 뭐 이런 거잖아, 사실 지금 보면. 물론 뭐 가족 누나가 있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결혼해서 뭐 아이를 낳고 뭐 이런 그 일상의 어떤 그런 사람의 삶과는 다른 어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친구들과 만나서 어울리고 놀고 뭐 이런 삶이 없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지, 그냥.
혼자의 어떤 그런 삶이었던 거고, 거기에 요 주인공이 어쨌든 이렇게 낯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 김감독도 약간 어떤 그런 변화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들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이 김감독이 아니 이 김감독이 애니메이션 영화나 잘 만들었지 나머지 거는 완전히 젬뱅이라는 거 아무것도 못 하잖아. 음, 그러니까는 뭐 누나가 그 일을 해주거나 도와주거나 그 밑에 그 도와주는 그 저기 또 무슨 그 대표가 있지. 그 대표가 뭐 일을 처리해주거나 그런 점에서 전혀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일상의 삶에서 너무 바보인 거야. 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가 애니메이션에 몰두하다 보니 다른 것들을 그렇게 희생된 거라고 해야 되나? 다른 걸 챙길 수가 없는 거지. 챙길 이유도 없는 거고. 뭐 그런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냐는 거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너희들은 그 보통의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다라면 기꺼이 다른 것들은 안 해도 되거나 희생해도 난 희생해도 될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인 거지. 동아 어때? 음, 음, 맞는 아니, 거, 아니, 분석이 맞는 게 아니라 동아는 어떤 그 부분에서 아, 뭘 더 중요시 할 거냐는 얘기야. 음, 저는, 음, 김 감독이 부럽냐고, 김 감독 같은 삶이 부럽냐고, 그런 걸 지향할 건지 아니면 그런 자리라면 난 굳이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음, 저는 딱히 음, 부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음, 그냥 유명해지는 것 자체가 음. 좀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유명해지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음, 저는 김 감독 같이 음, 그 좀 털털한 그런 성격이 아닌 그런 게 있어서 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좀 음, 행동할 것 같기 때문에 음. 그냥 저는 평범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유명해지면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처리될 일이 많은데 김 감독은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이제 자기 성을 딱 쌓고 나머지는 다 맡겨버리고 그래서 김 감독은 그걸 견뎌낼 수 있는데 동화는 그걸 견뎌내지 못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유명해지지 않겠다. 네, 근데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은 있죠. 아, 있는데, 아, 이 엄청 유명해지고 나서가 이제 음, 좀 힘들 것 같아요. 음. 여기 그 김 감독처럼 그 뭐야 매니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동화야? 근데 음, 제가 뭔가 어딜 가거나 하면 음, 파파라치 같은 사람들이 음.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찍히는 게 좀 싫어요. 그런, 노출되는 연예, 게. 네, 연예인들 막 찍히는 거 보면, 음, 아이고, 어떻게, 어딜 가거나 다 찍히겠다 싶어서 음, 별로 저는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연예인들이 아까 지금 연예인들 얘기를 했는데 연예인들 같은 경우 유명해지는 그런 대가로 어쩌면 개인의 어떤 그런 사생활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는 거고 반면에 또 뭐 연예인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찍으려면 찍어라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오픈하는 어떤 그런 연예인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뭐 그런 점에서 또 그 안에 또 약간 또 차이는 또 있는 것 같아. 예주가 보기에는. 음, 저는, 어, 그 월드 클래스가 한 업종에서 월드 클래스 정도까지 가려면은 본인이 하는 그 업종을 진짜로 좋아하고 음, 열정이 그것만 하고 살아도 행복할 만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진심으로 즐기는 거라면
다른 거는 제가 희생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주는 즐길 거야? 즐길 준비가 돼 있어? 즐기는 음. 사람이야, 예주는? 아, 근데 그럴 만한 거리가 있다면, 거리가 있다면 충분히.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가 그치,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가족을 잘 돌보기 어려울 거 아니야.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힘들 거 아니야. 친구들 모임에 못 나갈 거 아니야. 아무래도. 어?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것도 이제 두 가지야. 자기가 할 수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나는 그냥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나는 더 소중하다. 응? 근데 나는 그렇게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안 간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가족들과 소소한 어떤 그런 삶, 그 삶 속에서 나는 가치를 찾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반대로, 아까 뭐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여타의 것들은 희생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물론 뭐 누군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이라는 작가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맥락 속에서. 음. 왜? 왜 한강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경이로워하는 것 같아? 지금 우리 얘기하는 맥락에서 보면 혹시 그런 보도 본 적 있어? 한강이라는 작가가 다른 그동안의 그 스타들과 그 스타가 된 사람들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스타가 되면 바로 뭐를 해? 방송? 방송에 나와서 언론 노출을 하잖아. 또 그걸 즐기잖아. 그리고 바로 이제 뭐해? 광고를 찍어. 그래서 많은 부를 획득해.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면 당연히 방송 출연하고 뭐 국민들께 감사하고 또 광고 찍고 이러면서 유명세를 누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공식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한강 작가는 음. 그냥 그런 거 같아. 자기의 일상이 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음. 그 자기는 작가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앞으로도 뭐 할 거라는 거야? 이제, 책 쓸 거라는 거야. 책을 써서 독자를 만날 거라는 거야. 그 외에 자기가 노벨상을 탔다는 이유로 자기 삶이 변화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 그럼 결국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한강이라는 작가하고 이 김 감독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 거지. 음. 주변에서 보면 얼마나 뭐해. 꼴 보기 싫겠어. 아, 이렇게 국민들이 환영하고 기뻐하는데 뭐, 저기 뭐야, 어디더라? 그 어느 마을에서는 그 잔치를 열어준다고 했다는 거야. 그 한강 작가 그 수상한 고향 쪽에서. 그러면 어떠해야 돼? 남이 축하해 가야지. 가거나 아니면 감사하다고 해야 될 거잖아. 근데 한강 작가는 뭐라고 했냐면 잔치하지 마세요 그랬어. 맞아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뭐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잔치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왜 이렇게 놀라? 어? 그러면 그 잔치 준비했던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 너무 무한하잖아요. 나는 축하해 주려고. 그리고 우리 고장에서 그걸 빛냈기 때문에 이번 게 우리 고장 좀 덕 좀 보려고.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그 지자체에서는 한강 문학관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 그때 한강작가가 또 뭐라고 그랬어? 내일은 빼라고. 음. 그러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야. 각 방송이며 신문에서 그 한강 작가를 얼마나 인터뷰하고 싶겠어. 그래야 자기 방송국이나 신문사의 시청률, 구독률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한강 작가가 다 뭐해? 다 거절. 하고 있는 거. 그런 부분에서. 아니면 또 한강 작가가 서점하는 거 알아? 한강 작가가 서점을 해, 서점. 책방을, 작은 책방을 해. 음. 책방 문 닫아버렸어.
아, 사람들 너무 어렵구나. 그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하면 돼? 홍보, 돈 엄청 벌 수 있잖아. 어? 그런데 그걸 다 뭐 해버린 거야? 거절해버린 거야. 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되게 까칠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 물론 또 한 면에서 또 다른 평가도 있었지만 어때? 그런 한강 작가의 행보에 대해서는 동화가 보기에는 음, 특이한 것 같긴 해요. 음, 처음에 음, 파티하지 말라고 음, 했던 거를 들었을 때 그냥 처음 든 생각은, 음, 아, 그냥 괜히, 괜히 그런다. 어디서 파티를 하고 있겠지. 음, 그냥 국제적으로 아, 겸손해 보이려고 아, 그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뒤에 얘기도 들어보면 아, 그냥 사람이 그렇구나 싶었어요. 예준은 음, 저는 뭐, 책방 잡는 거나 방송 안 나가는 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음, 잔치, 근데 잔치 준비를 다 해놓은 건 아니겠죠? 그 마을에서 그냥 잔치했어. 그 마을에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 대신 가거나 뭐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그 한강 작가가 아버지한테 난 원하지 않는다. 제발 가만히 좀 계셨으면 좋겠다고 그 뜻을 전한 거고 마을에서 잔치를 했어. 자기들끼리. 그럼 다행. 그럼 그렇게 해서 막 그게 막 파티가 막 파놨다거나 이러면 조금, 아 음, 너무하지 제가, 않나. 어. 너무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군요. 어쨌든 그 한강이라는 작가의 작품 자체가 어쨌든 뭐 이렇게 폭력 때문에 그 희생당한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맥락 속에서 그 한강이라는 작가의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진실성? 그걸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작가가 그 작품이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써내는 생각이 아니라 그 자기의 삶, 자기의 사상, 이런 것들을 온전히 거기에다 바쳐서 했기 때문에 그 삶과 작품이 일치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뭐야 자기의 삶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라는 거에서 보면은 누구와 마찬가지인 거야. 이 책에 나오는 그 김감도 공감도.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동화도 그런 이런 한강과 김 감독을 통해서 어 그러니까 유명해지는데 유명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동화야? 힌트가 좀 되지 않아? 어, 유명해지는데 유명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살면. 그렇긴 해요. 음, 그러면 유명해지는 거 포기하지 마. 꼭 까칠하지 않아도 그 한강이라는 작가 특별히 까칠한 건 아니거든.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하거든. 근데 조용조용히 얘기하는데 그냥 뭐야 자기의 삶을 그 지켜나가는 거지.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무례한 사람들이 그 삶을 이렇게 막 침탈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거를 근데 다행히 지금은 이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막아주고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입장이어서 그나마 참 이렇게 다행스러운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자, 이 책에서 좀 이렇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었지. 김 감독은 자신의 삶을 살려고 그래. 자신의 스타일을 살려고 그래. 근데 그것들이 그막 무례한 사람들에서 침범당하잖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일들이 뭐야? 이 책에서는. 어떤 사건? 기억이 잘 안 나? 이 김 감독이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어? 코드는 유출? 뭐라고? 차기작이 막 그죠. 차기작에 대한 알려주고.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봤잖아.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 이 책에서. 민수가 음, 한 기자한테 그냥 말했는데, 음, 그 기자가 그대로 그걸 써버려가지고, 그렇지. 그 바람에 이제 민수하고 그 김 감독도
뭐 이렇게 뭐 결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민수 엄청 혼나고 엄청 깨지고 김 감독이 떠나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동화야? 기억나? 지금 쌤 뭘 말하고 하는지? 네, 근데 제가 사실 응. 책을 한 70%밖에 못 읽어가지고 그 얘기를 몰라 잘? 잘 모르긴 하는데 지금 아, 들으니까 충격적이어가지고, 음, 어, 동화야. 그러면 열심히 소포해줄게. 네, 그 상황이 이 민수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작품 활동하는 건 알아? 네, 작품 활동에서 그게 좀 잘 나가서 이렇게 새로운 그 신진 인사들의 인터뷰하는 그런 특집 기사를 싣기 위해서 신문사를 방문하게 돼. 거기까지 읽은 거야? 아니면 거기 안, 거기는 못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쨌든 이 A 입장에서 너무나 이제 성취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뿌듯하고 기쁜 거야.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김 감독과의 인연을 알게 된 그 기자가 그러니까 민수한테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묻게 되는 과정에서 그냥 이게 민수는 주인공은 별 뜻 없이 또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라고 그러지 비보도를 전제로 김 감독의 그 차기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작가가 아니, 그 기자가 비보도를 전제로 한 이야기를 그냥 써버린 거야. 그걸 알게 된 그 감독이 김 감독이 엄청 화를 내면서 이 민수의 그 주인공에게 내가 너를 가까이 한 내 잘못이다. 나는 앞으로 안 보겠다. 당장 나가라. 라고 하고 이 김 감독 이제 일본으로 가서 몇 년이지? 거의 한 3년? 몇 년 동안 아예 끝나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거의 그 이야기가 끝이 나. 어. 예주는 그 장면 어땠어? 그 부분 보면서. 음, 저는 엔딩이 그렇게 날 줄 몰랐어서, 그게 끝이에요? 좀 더 끝이 있는데 그건 네가 그 남겨둘게. 동호야. 그건 남겨둘게. 예주. 엔딩이 그렇게 끝날 줄 몰라서 응, 조금 충격적이었고, 응. 음, 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궁금한 거는 김 감독이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한 거가 이야기 스토리 전개상 자연스러웠어? 아니면 좀 뭐 이렇게 좀 어색했어? 어땠어? 받아들여지기에? 자연스러웠어? 뭐, 김 감독의 성격을 고려해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다. 동안 어때? 지금 들어본 거로만 치면. 어, 좀, 아니, 그래도 김 감독이랑 싸운 그게 있는데, 음, 화를 낼 가능성은 있다 치지만, 음, 3년 동안이나 일본에 가서 안 만나는 거는 좀, 김 감독이 좀, 음,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그게 음, 그 사람한테는 크겠지만, 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 그래. 동화는 지금 주인공에게 더 많이 이제 그 감정이입이 되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쌤 같은 경우 어쨌든 그 작품으로 그냥 작품으로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작가가 이제 그렇게 쓴 의도가 있을 거고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작가가 한 번 더 꼰 것 같아. 그 다음 또 엔딩을 위해 가지고 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찌 그러니까 그 작품이라는 게 늘 그렇잖아.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듯 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또 그 문제가 좀 해결될 듯 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면서 그 이야기가 쭉 이렇게 끝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어쨌든 뭐 거의 모든 작품이 기본적으로 그러한 구도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거든. 그러한 점에서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 소설의 문법들 이런 거에 충실한 건가. 근데 다만 이제 그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그 개연성 이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간 작품 우리가 이제 높게 평가하는 거고 너무 이제 이렇게 자기적이다. 너무 이렇게 부자연스럽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작품성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 입장에서도 지금 예주와 비슷하게 뭐 아니, 동화와 비슷하게 선생님은 어쨌든 그러니까
두 민수의 상호 변화. 그러니까 서로가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쌤은 이해를 했거든. 그, 이 주인공 민수만, 그 학생인 애만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어른, 김 감독도 민수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작품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끝에 가서 갑자기 이게 원위치 돼버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물론 그 사건이 김 감독에는 상당히 이제 어쨌든 뭐 나름 아까 예주가 말했듯이 자기의 소신에 어긋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러면서 어쨌든 그 이야기의 어떤 주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확 틀어져 버리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주가 보기에는 이 책이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해서 그 끝까지 다 본 입장에서. 음, 청소년들한테, 음, 어, 민수가 그 과학 무식이 쪽으로 가는 대신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런 본인의 꿈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동화가 본 데까지만 얘기하면 작가가 뭘 얘기하는 것 같아? 어, 이제 청소년들이 맞이한 음, 부모님이 음, 말하는 나의 모습과 진짜 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 책에서 그것도 이제 중요한 그 축 중에 하나지. 부모님 입장은 뭐였어? 부모님은 이제 그냥 과학 쪽으로 하라고 말을 하셨는데, 음, 주인공은 만화를 그리고 싶으니까 거기서 음.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너무 이렇게 너무 뻔하다고 해야 되나? 부모님과 자식의 갈등. 그 결국은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부모님이 그 승복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구도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봐왔던 이야기 구도여서 그건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좀 새로운 부분이 없었던 그런 부분일 수 있고 그 과학 그 하라고 한 부분에서 반갑지 않았어? 그분 읽다가 예주나 동화? 뭐가 반가웠어, 예주야? 반갑, 반갑지 않았냐고, 반갑지 않았냐고. 대전, 어, 동화, 빵 얘기 나오고, 어? 어, 빵 얘기,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아, 주인공이 좀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다재다능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재능이 많은 것 같은데, 음, 만화도 잘 그리고, 음, 과학도 공부를 잘 한다는 거잖아요. 나름 음, 엄마가 기대를 한다는 거 보면.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보면 머리도 좋은데 음, 그림도 잘 그리고 자기 주관까지 있는 음, 그런 애가 아닐까요? 그 주인공 그 설정 자체가 좀 이렇게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애를 그린 것 같다. 집안 가난한 거 하나 빼놓고는 다 괜찮은, 네. 그 설정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좀 아, 사기캐 같아요. 뭐라고? 좀 뭐라고? 좀 사기인 것 같, 사기캐, 현실에서 찾기 힘든, 네. 예준 어때? 주인공 설정에 대해서. 저는 그냥 평범하다. 누가? 주인공이 평범하다? 그 무슨 뜻이야? 그냥 공부 적당히 하고, 그냥 어, 여느 남자애들처럼 음, 어렸을 때 과학 같은 뭐 신기한 거, 와, 음, 신기하다 이래서 엄마가 과학에 관심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음, 진학하려고 했으나 음, 사실은 아니었고, 음. 그냥 평범한 남자인 것 같아. 그래. 왜 둘이 똑같은 인물을 보고 평가가 다를까? 네, 근데 이게 어, 과학에 관심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음, 그 어디 센터 같은 데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음, 일단 살짝 과학고나 좀 음, 과학적으로 엄마는 노리고 있다는 뜻인데, 음, 그렇게 된다면 얘는 과학적으로 엄마는 진짜 영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그 음. 정도의 기대값은 치르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래.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엄마가 뭐야, 요즘 엄마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요즘에 그 웹툰 엄청 뜨고 있잖아. 네. 알아?
네, 그래도 웹툰을 봐? 네. 아, 동화 웹툰 보고, 예주는. 너도 웹툰, 정말. 쌤 웹툰을 안 봐가지고. 근데 듣기로는 그 웹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뭐, 거의 뭐 이렇게 글로벌화 돼서, 특히 하긴 뭐 대표적으로 그 누구야? 기안 84? 기안 네. 84로 있나? 기안 84 같은 사람이 그쪽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해서 한국 웹툰이 오히려 이제 원래 보통 일본 만화 갖고 일본이 제일 그 큰 시장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웹툰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이 더 이제 큰 시장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툰을 통해서도 상당히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 웹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또 이렇게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일반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 한국 영화가 인기를 끌고 해서 영화를 통해서도 돈 벌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지면서 하고 싶은 일 플러스 돈까지 잘 번대. 라고 하니까 우수한 사람들이 영화 쪽에 뛰어드는 거야. 그 우수한 사람들이 영화 쪽에 뛰어드니까 당연히 그 영화가 더 수준이 높아지고 수준도 높아지니까 영화가 더 흥행을 더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산업이 그 파이가 이렇게 커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영화 산업 쪽으로 또 이쪽이 웹툰 산업 쪽으로 이런 쪽으로 더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과거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선택지가 많아진 거예요, 사실. 뭐 웹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영화로 갈 수도 있고, 음악 아이돌로도 갈 수 있고, 뭐 프로스포츠로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방향들이 이렇게 그 넓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근데 과거에는 이른바 사자 돌림, 뭐 의사, 변호사, 검사, 뭐 이런 식으로 판사, 뭐 이런 식으로 그 한정된 어떤 그런 부분으로만 제한돼 있었더라면, 지금은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더 다양해졌다. 라는 어떤 측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엄마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런 현대 어떤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여전히 그냥 그 이른바 과거의 예술가들은 배고프다. 어? 예술가들은 배고파서 그 길은 너무 어려운 길이다. 라는 어떤 그런 과거의 인식이 상당히 강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예주나 뭐 동화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어떤 학교를 갈 거냐라고 하는 그 진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당장의 진로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너머를 또 생각하는 거잖아. 고등학교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통해서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갈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그 다음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로서 또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또 하나는 준비 단계로서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커다란 이렇게 논란 중에 하나인데 예주나 그 동화의 청소년 시절을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냥 준비 과정이라는 게 어딨냐. 우리는 그냥 우리 인생을 사는 거야. 다시 돌아오지 않을 중학생 생활, 고등학생 생활. 그건 내가 고등학생 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데를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따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는 거야. 고등학생으로서 오늘을 사는 거고, 근데 그런 오늘이 내일의 또 밑거름이 되는 거고.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방점을 어디다 찍을 거냐. 오늘의 내 삶에 더 방점을 찍을 거냐. 아니면 내일을 위한 준비에 내가 방점을 찍을 거냐에 따라서, 물론 약간의 어떤 그런 선택의 차이,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어때, 동화는? 오늘의 방점을 찍고 사는 편이야? 아니면 내일을 위한 준비로서 오늘을 살고 있는 편이야? 동화는? 사실 둘 다 챙기고 싶은데 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아니까 그래서 방점을 저는 찍냐고. 저는 일단 현재를 즐기면서 살고 싶거든요. 음, 제가 현재를 즐기면서 살고 싶어도 남들은 다 미래를 음, 준비하고 음, 살고 있으니까 이게 음. 놀 사람도 거의 없고 아, 애들이 다 고등학교 준비한다고 하고 뭐 어,
그래서 저도 그냥 따라가는 추세인데, 어, 이게 근데 또 성인이 된다고 하면, 어, 성인 돼서 또 즐기는 게 아니라 또 노년 준비한다고 계속 또 뭐 일을 하고 혼자 재밌게 살질 못하니까 음, 그냥, 그냥 쳇바퀴 같아요. 음, 그래, 그래. 그래서 뭐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방법이 또 있는 거지. 왜냐면 오늘은 현실을 살고 내일은 준비하며 살고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중첩이 동시에 그 하나만 선택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뭐 시간차 공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으로서 어떤 그런 배열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점에서 어쨌든 동화가 그걸 잘 찾아야지. 너 인생 안에서의 그 조화 지점들을 잘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준은 어때? 저는 무조건 현재. 무조건 현재의 삶을 살고 있어? 아, 물론 미래도 아, 중요한데 아, 비중이 현재가 그게 훨씬 커요. 음, 동아야, 예주 부럽지? 어? 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 무조건 현재, 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보니, 어우, 야, 그 예주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 아까 이 김 감독처럼 살 수 있으면 살겠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현재주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주가 스네임 입장에서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스냅은 아, 근데 결코 그렇지 못하거든. 이게 미래를 생각해보면 너무 철없는 그런, 그런 생각들이긴 한데. 어, 근데 음.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오늘이 잘 모이면 그 오늘이 잘 모여서 내일을 이루겠지. 그렇게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어. 내일 생각 자기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도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야. 자기를 잘 봐야 돼.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뭔지. 내가 뭐 속고 있는 건 아닌지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명상도 하는 거고 결국은 자기 안에를 자꾸 이렇게 들여다 보다 보면 그냥 알아 사실 자기 자신이 알아.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내가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닌지, 자기 안의 그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기 때문에 내 안의 목소리가 뭔지에 대해서 자꾸 이제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고, 쌤 개인적으로는 사춘기의 정의는 바로 그런 자기와의 만남을 갖는 그런 시간이야. 자기와의 만남을 갖는 어떤 그런 시간에서 사춘기에 충분히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삶을 가질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춘기에 부모님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 열심히 했단 말이야. 나가 없었다는 얘기야. 근데 어느 순간 예주와 동화가 나의 삶이 있는 거야, 나의 삶. 그러니까 부모가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부모의 기대와 여러분의 삶이 일치하면 그나마 별 문제가 없지만 때로는 부모가 기대하는 예주 동화와 예주 동화가 스스로 바라는 어떤 그런 삶과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도 또 이제 사람 성향이 다 달라지는 거지. 다른데도 나는 부모님 기가 더 세거나 내가 부모님께 순종적인 스타일이거나 그러면 그렇게 끌려가는 거고. 근데 그것도 선생님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거 역시.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이 더 중요하다고 내가 또 이렇게 강한 기운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또 이렇게 끌어가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갈등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갈등 감수하기 싫으면 끌려가는 거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이게 아주 고차감 정식인 거여서 어떤 방향을 뜰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유 선생님이 막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라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선생님이 전혀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민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관점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관점의 힘이라는 부분이어서 결국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이 늘상 하는 얘기지. 결국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사실은 뭐 좀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책들인데 다음 주에는 그 책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 예주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음, 안녕히 계세요. 그래. 음, 선생님, 예주. 저 그 시험이 저희가 12일이거든요. 11월 12일.
어, 그래서, 아, 그 주라서 음, 다음 주부터는 못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다음 주 못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동화는 어때? 동화는 너는 언제부터야? 너네 갔대 어, 시험이니까? 11일이요. 11월 11일? 네, 그래. 알아서 해. 결정되면 알려줘. 네, 둘 다. 어. 저도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이렇게 스케줄 봐가지고 너희가 수업이 언제 못 나오고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려주고. 네, 네.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안녕. 그래. 가세요.